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땅의 역사 박종윤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4차례에 걸쳐서 성리학이 조선에 미친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3차례에 걸쳐서 조금은 재미있고 그리고 또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주원장에서 세한도와 메이지 유신까지 천하 명당 남연군 묘에 숨은 천년 역사의 비밀. 첫 번째, 황제의 금탑입니다. 충남 예산 가야산 앞뒤에 있는 10고을을 내포라고 합니다. 홍주, 결성, 해미, 서산, 태안, 덕산, 해산, 신창, 면천, 당진 같은 이 마을들이 그 내포입니다. 큰 바다가 내포를 만나면 무트로 파고들어서 육지 속 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안내자를 쓰는 내포입니다. 바다와 땅이 섞여 있기 때문에 천주교 같은 바깥 문물도 일찍 들어왔고 비산 비야, 충청 땅답지 않게 산도 험준해서 산이 품은 사회도 많습니다. 1623년 인조 반정 때 광해군 아들 이지가 도망을 했던 땅이고 구한말 흥선대원군이 자기 선친 묘를 옮겨서 기어이 아들과 손자를 천자로 만든 땅입니다. 심지어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와 너무나도 깊은 인연을 가진 땅입니다. 인조 반정에서 대원군과 세한도까지, 그리고 근대화 시대에 조선과 일본의 운명을 갈라놓은 기막힌 역사가 숨어있는 사연 이야기입니다. 1623년 3월 13일 능양군 이종이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위 올랐습니다. 광해군이 죽였던 이복 동생 영창대군의 어머니 임목대비는 경운궁, 지금의 덕수궁의 유폐 중이었는데 그녀를 모시러 온 반정 세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친히 그들 목을 잘라 망령에게 제사하고 싶다. 반정 세력이 겨우겨우 뜯어말려서 참극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광해군과 왕비는 강화도로, 그 아들인 세자 이지 부부는 부속섬인 교동도로 유배당했습니다. 2달 뒤인 5월 20일 밤 이지가 땅굴을 파고 도망가다가 체포됐습니다. 땅굴 길이는 70척, 21m나 됐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자는 보름 넘도록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몸을 줄였고, 세자가 굴을 파면 세자빈 박씨가 그 흙을 받아서 방에 쌓았습니다. 체포된 세자는 6월 25일 자살하라는 왕명을 받고 목을 매 죽었습니다. 세자 빈은 남편 체포 사흘 뒤 목을 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체포된 하인 막덕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세자가 바로 도망쳐 나와 만이산으로 가려다가 가야산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가 예산에 있는 가야산이라는 겁니다. 왜 가야산일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제 모두 가야산에 모였다. 가야산은 지금 동궁의 원당이다. 궁중노비라는 자가 막 와서는 양반을 욕질을 해댔다. 그래서 돌아왔다. 양반들이 승려들을 천민 취급하던 그때 조극선이라는 예산 양반이 가야산 가야사에 놀러 갔다가 혼쭐이 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지금 동궁의 원당이란 말이 나옵니다. 가야사가 훗날 왕이 될 세자, 동궁의 원찰이라는 뜻입니다. 왕실 원찰이 되면 막강한 그 지역 권력자가 됩니다. 절은 세금을 면제받고 부역 또한 면제가 되지요. 천대받던 절집 사람들과 지역 양반들 신세가 완전히 역전되는 겁니다. 넉 달 뒤 조국선이 다시 가야사에 가보니 거기에는 하늘 높이 동궁 원당이라는 금표가 걸려 있었답니다. 그때 동궁이 바로 광해군 아들 이지였습니다. 그러니까 2년 뒤 세자 자리에서 쫓겨난 그 원찰의 주인 세자 이지가 가야산을 목적지로 정하고 탈출국을 벌린 거죠. 본궁의 원당이랍시고 양반을 능멸하던 기세등등한 가야사였습니다. 그 절이 인조 반정 7개월 뒤인 1623년 10월 17일 절집은 텅 비고 승려들은 모두 숨어버리는 완전히 조락한 절로 변해버렸습니다. 가야사를 들볶아서 종이를 공급받던 양반들은 임박한 과거 시험에 쓸 종이를 마련하지 못해 달아난 승려를 잡으러 돌아다닐 정도로 대혼란에 빠졌죠. 종이를 만드는 지역을 피해 달아나기도 했지만 쿠데타로 왕이 바뀌고
옛 왕 아들이 자살당한 이유가 더 컸을 것 같습니다. 이후 가야사는 몰락하고 맙니다. 1700년대 문인들이 쓴 가야산 답사기를 보면 가야사 대신 묘암사란 절이 나옵니다. 옛날에 묘암사는 가야사에 속했다. 가야사가 훼손된 이후 그 이름을 사칭 중이다. 불당 뒤 언덕에 층계가 77계단이 있고 그 위에 석탑 하나가 우뚝 솟았다. 지세가 쥐 달아나는 형국이라 언덕에 탑을 세워 쥐를 눌렀다고 한다. 100년 뒤 바로 그 가야산 절집에 흥선대원군이 선친인 남영군 상렬을 들고 나타나 절을 부수고 선친 묘를 이장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실 그 사연이 이렇습니다. 가문 부흥을 염원하던 흥선군 이하응에게 정만인이라는 직관이 가야산 가야사 석탑 자리에 몇 자리를 쓰면 2대에 걸쳐 천자가 나온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원군이 전 재산을 털어 가야산 주지를 2만 양으로 매수한 뒤 가야산을 불질러버리고 석탑을 도끼로 부순 다음 그 자리에 묘를 옮겼다. 형제들이 악몽을 꾸고서 석탑 부수기를 주저하자 이하응이 직접 도끼로 내려쳐 탑을 없앴다. 그리하여 13년 뒤 아들 명복과 손자 척이 왕이 되었다. 지금도 풍수학을 전공하거나 공부하는 사람들이 즐겨 찾는 예산 남영군 묘 역사가 이렇습니다. 하늘을 찌르는 외로운 탑은 백척 누대 위에 깨진 채 서 있다가 권력을 염원한 중년 사내 손에 의해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남영군 묘에서 남쪽 개울가 숲을 사람들은 남전이라고 부르는데 예산 토박이 이기웅 가야산 역사문화연구소장에 따르면 몇 년 전에 이 땅 속에서 폭삭 주저앉은 석가래와 기와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대원군이 부순 절은 가야사가 아니라 묘암사입니다. 그리고 석탑 또한 전설 속 허구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탑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18세기까지 석탑은 층층마다 작은 부처가 있었고 돌 틈에 쇳물을 부어 비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탑 자리에 지금 큰 무덤 하나가 앉아 있습니다. 남영군 묘입니다. 풍수를 논하지 않아도 남영군 묘 풍경은 압도적입니다. 땅에서 보면 아득하고 하늘에서 보면 웅장합니다. 산줄기가 끝나는 언덕에 나무를 다 베고 묘를 썼습니다. 언덕 전체가 왕릉처럼 보입니다. 내부 땅에는 일찌감치 불교가 융성했습니다. 삼국시대 당나라로 가는 항구, 당진항으로 가는 길이 예산을 지나갔습니다. 공주에서 당진까지 가는 산속 옛길에는 미륵불이 곳곳에 서 있습니다. 남영군 묘가 있는 상길이 마을 옛길에도 미륵불이 서 있습니다. 부처님은 숲으로 돌아가는 서쪽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남영군 묘에 대한 전설에 따르면 절을 불태우던 날 탑을 바라보고 있던 돌부처가 돌아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숲속에 운거할지도 모를 산적과 산짐승으로부터 행인을 지키려는 비보석불로 봐야 합니다. 전설과 신화와 사실과 동화가 섞여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사실은 전설을 앞서는 법이죠.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래 이하응이 덕산현의 맷자리를 살피러 갔다가 고려 예탑에서 용단 승설 4덩이를 얻었다. 내가 하나를 얻어 간직하였다. 용단 승설은 송나라 때 명차입니다. 그러니까 700년 전 중국 명차가 이 탑에서 나왔다는 깜짝 놀랄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로 연결됩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십시오. 땅의 역사 박중훈입니다.